1996년 3월 30일 구리시 시장 앞 돌다리 경춘국도상에서 그랜저와 엑셀이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엑셀 운전자가 음주 0.21 만취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며 사망한 것으로 엑셀을 가해자라고 품신을 하였고, 유족은 그와 반대로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한 입증 자료가 명확한데도 일반적으로 한 바퀴 반 돌리기 정도로 꺾기 위해서는 무슨 직각도로에서나 혹은 유턴할 때 그 바퀴 꺾임 현상이지.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 방향에서 오던 엑셀이 그때 당시에 꽝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확실한 거는 그랜저가 넘었다는 걸 우리가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설명해.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문제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쪽에 있는 이 차량의 위치는 최고 사고난 후의 최종 차량 위치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까만색은 그랜저이고, 요 흰색은 엑셀 차량이고, 여기 앞에 요 표시는 전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당시에 이 그랜저 사고 그랜저 운전자의 초동수사 당시의 진술을 보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본인이 사고 난 후 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의 진술서에 본인은 20m 후방 지난 꽃집 앞을 지나고 있었을 때 흰색 엑셀 차량이 갈지자로 들어오며 쌍깜빡이를 2번 하이빔을 켜고 진입하여 들어오길래 본인이 우측으로 차량 우회전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그랜저 운전자는 이 지역 남양주시 구리 거주 20년의 교통계 의경 제대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 그랜저 운전자의 이런 내용은 전혀 배제가 되고, 사고의 차량 위치에 맞춰서 담당 경찰은 자의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엑셀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정해야 할 경찰이 노골적으로 각종 거짓과 은폐 조작을 하며 그랜저를 감싸므로 오히려 그랜저가 아닌 경찰과 5년을 맞서 싸워야만 했고, 그나마도 경찰이 거짓을 실토하였는데도 그랜저 측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묻지마식으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저희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17년째 이 사건을 놓지도 못하고 사업을 전폐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월을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시민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동수사 당시에 경찰은 가해자를 처음부터 피해자로 만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목격자나 찾아오라고 하며 2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하여 저는 경찰에 처음부터 한 말과 진행을 녹음 자료를 제가 녹취를 하게 되었고, 또 서류와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보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그때부터 녹음과 사고 상황, 도로 상황과 관계된 사람을 모두 만나서 진행을 하여 보니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그 지긋지긋한 지난날의 재판 서류를 다시 끌어내는 것은 당시 경찰의 조사 서류가 어떻게 조작하였는지가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96년 당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 9위의 심각한 수준이라 사망사고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어 그랜저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다음과 같은 사건 처리 공문서를 조작하였습니다. 첫째, 112 신고 또는 지령받은 사고 인접 파출소는 목격자 확보, 현장 물증 확보, 운전자 인적사항 확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 본소에 사고 발생 보고서를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목격자도 확보하지 않았고 또한 제3의 차량인 스텔라 인적사항을 확보하고도 이를 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인근 파출소는 22시 55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2시 56분에 현장에 도착하고 다음날 0시 20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소에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 환경장은 파출소에서 보고도 받기 전인 전날 23시 26분에 이미 교통사고 접수 대장에 접수 처리가 되었고 또한 한 달 이상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실황조사서 역시도 파출소에서 보고받기 전인 사고 30분 만에 정밀 조사도 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본서 황모경장은 3월 30일 실황조사서에 타이핑으로 사망 1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상에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엑셀을 중앙선 침범으로 규정하고 탑승자 3명 중 중상 3명으로 기재하여 사망 1명을 숨기고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더 놀라운 것은 사망한 엑셀 운전자가 1차 의원인 동부미금의원에서 의식이 멀쩡하다 2차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인 31일 01시 10분에 사망한 사람을 사망하기 전날인 30일 23시 26분에 이미 동부제일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사망 장소를 예측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남양주경찰서 교통사고 담당 경찰 황모 씨는 파출소 초동 사고 발생 보고서까지도 무시하고 사고 30분 만인 23시 26분에 본인 사무실에 앉아서 본인의 임의대로 교통사고 접수대장, 교통사고 발생 실황조사서 등을 모두 끝냈습니다. 5년 후에 경찰이 법정에서 실토하였지만 당시 그랜저 어머니가 그곳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현장 종합 분석입니다. 첫째, 경찰은 제3의 차량이 또 있는데도 이를 증거인멸하였습니다. 둘째, 119가 구조한 엑셀 운전자를 가로채 갔습니다. 셋째, 가로채 간 환자를 5분 거리인데 25분 걸려 20분을 어디에선가 지체를 하였습니다. 넷째, 병원은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원장님은 혼자 사셨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계시니까 앰뷸런스가 네. 처치한 게 없어요, 그냥. 우선 주사위 그럼 그때 계실 때 누구 계셨어요? 원장님 계셨겠고, 저 있었고, 그리고 남자분 한 분인데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섯째, 경찰은 그것도 모자라 알코올 0.21 만취로 음주운전자로 조작하여 재판부 및 그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찰은 엑셀 운전자가 살아있을 시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사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곱째, 사망사고이면 구속을 하여야 하나 실제는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을 기다리는 동안 그랜저 운전자를 임시로 엑셀에 탑승했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고 실제 운전자는 차주로 기록한 후 급하게 피해자로 조작을 하여 영원히 구속을 명쾌했습니다. 여덟째,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엑셀이 중앙선을 넘어 3차로까지 들어갔다가 역주행으로 나오며 받았다고 조작을 하였습니다. 아홉째, 사고 일주일 만에
현장을 아스콘으로 덧씌워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열째, 경찰은 조작한 도면으로 도로안전협회 경기 지부를 내세워 국과수 감정을 무색히 했습니다. 11째, 엑셀 측 12명의 목격자 증인을 가짜 증인 1명으로 덮었습니다. 12째,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그랜저 어머니는 11시 26분에 경찰서에서 만나고도 그랜저 어머니는 1시간 만에 사고를 알게 되어 병원에서 경찰을 처음 만났다고 숨기다 경찰이 5년 만에 법정에서 실토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상식 밖의 짓들이라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거론하기에는 너무도 멀리 왔지만 너무도 억울해서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고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찰이 증거인멸한 첫 번째 근거로 뒤에서 받은 제3의 차량 관련 5가지 입증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유족이 관할 파출소에 처음 갔을 때 A. 엑셀, B. 그랜저, C. 70, 겸기 8446을 경찰이 보여주어 메모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랜저 운전자 김모 씨도 사고 직전 누가 이쪽을 팍 치고 툭 치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거 보기 전에요, 이쪽을 싹 봤는데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팍 튀더라고요. 이 차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살짝 들어가잖아요, 거의. 근데 이게 팍 튀었어요. 오른쪽으로 팍 튀는 것까지 보고 오른쪽으로 팍 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팍 튀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백면을 딱 본 다음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쌍라이트가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쌍라이트가. 그래갖고 딱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셋째, 경찰 역시도 그랜저 어머니가 경찰서로 찾아와 우리 아들이 받은데 또 받고 하는 추돌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했다고 5년 뒤에 실토를 한 내용에 있습니다. 넷째, 그랜저 운전자 김모 씨 어머니도 스텔라가 뒤에서 받음으로 밀려서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사진을 20장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사진을 한 20장을 찍어놨는데 얘 뒷차가 얘를 박아서 얘가 앞에 오는 그 차를 또 혹시라도 박아서, 만약에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토록 유족이 기록한 메모지 그랜저 운전자 김모 씨, 그랜저 어머니 최모 씨, 담당 경찰 황모 씨, 파출소 순경 5명의 말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따라서 경기 398446 치우서 스텔라 차량이 뒤에서 받은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경찰은 고의로 그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두 차량의 최종 정차된 위치를 토대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로는 엑셀이 70km로 서울에서 춘천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춘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70km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3차로까지 들어갔다가 역주행으로 나오며 마주오던 그랜저와 충돌한 것으로 조작을 하였기 때문에 3중 충돌은 물리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스텔라는 그랜저 뒤에 또 다른 피해자이며 유일한 목격자일 것이고, 엑셀의 주장대로라면 스텔라는 그랜저를 뒤에서 받은 가해자이며 사고의 원인 제공 차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텔라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받고도 선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랜저는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서 순간적 판단에 환자도 아는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고 제3의 차량도 증거인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랜저 최초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엑셀 측 주장은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목적으로 핸들 꺾인 2단 상태에서 중앙선을 진입할 무렵 엑셀이 70km로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자 때맞춰 뒤따라오던 스텔라가 충돌을 하며 밀리면서 그랜저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핸들이 꺾인 유턴 준비 정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70km인 엑셀은 이를 보고도 미처 판단할 새 없이 충돌한 것입니다. 또한 그랜저 김모 씨는 어머니와 통화 중 꽃집 앞을 지나 다 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꽃집 앞을 지났다는 말과 사고 지점을 감안하면
엑셀이 주장하는 그랜저 차량의 진행 방향이 맞는데 경찰은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놓고 엑셀이 역주행을 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당시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많은 번화가이므로 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랜저 측에서 119가 구조한 엑셀 운전자를 가로채간 근거입니다. 첫째, 119 말에 의하면 호흡 맥박 정상이고 공간은 있으나 2차 부상의 안전을 위해 핸들을 자르고 구조해 들것에 실었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 자르셨어요? 그래서 좀 좁더라고. 그래서 간 자르고 뺄 수도 있었는데 또 혹시 몰라가지고 괜히 그냥 나랑 더 건드려 놓으면은 기타 부상이 더 심해질까봐 그래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핸들을 잘랐어요. 내가 처음에 도착해서는 호흡이 그냥 딱 왔어요. 그러나 나 맥박 잡아보고 숨 쉬고 손목에서 맥박이 있으면 맥박을 아, 그럼 처음 가셔가지고는 구출하기 전에 바로 이게 맥 같은 거 보시면 되시군요. 딱 그렇지. 환자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 네. 여기가 병원이 가까우니까 병원이 거기서 얼마나 돼요? 그냥 시켜주고 우리 기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고. 그냥 와서 이 환자 또 다시 병원에 연결했는데 그때 무슨 저 보호자의 누가 거기서 알고 보니 둘째, 앰뷸런스 기사는 119가 구조한 환자를 앰뷸런스에 탑승시켜 본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119가 바로 앞에 있는 구리병원으로 입원시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랜저 측에서 데려간 것입니다. 다음은 환자를 가로채간 앰뷸런스가 5분 거리를 25분 걸려 의원에 도착한 근거입니다. 첫째, 22시 54분에 택시기사가 레카차와 통화한 전화 기록입니다. 둘째, 박모 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119는 22시 57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한 접수 기록입니다. 셋째, 앰뷸런스가 23시 25분에 병원에 도착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22시 57분부터 23시에 구조한 환자를 2.5km 떨어진 병원으로 23시 25분에 도착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은 의원에서 위급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한 내용입니다.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받고 앰뷸런스가 떴습니다. 그게 뭐 택시기사한테 받았는지 주변에 받았는데 그게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갔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계시니까 앰뷸런스 기사 처치한 게 없어요. 그랜저 어머니 최순자 씨는 본인의 아들도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무슨 여유로 남의 환자까지 신경을 써서 데려갔을까요? 그리고는 데려가다가 의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20분 동안 어딘가 들려 의원에 도착한 환자는 119 구조 당시 상태와는 달리 머리에 타이어 자국과 갈비뼈가 5대 부서져 왔습니다. 의원 원장 말로는 갈비뼈가 왕창 부서져 버걱버걱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타이어 자국이 쫙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 갈비뼈가 왕창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가 버벅버벅해요. 머리 쪽에 그때 일단 타이어 자국가 이렇게 쫙 있었고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 폐에 공기가 차므로 이때 폐에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긴장성 기흉으로 10분 이내에 100% 사망을 하는 것이 의학 상식이랍니다. 그런데 의원에서는 압박붕대를 하고 머리가 의심스러워 CT 촬영을 하려고 종합병원인 한양대학병원을 지나 원장이 잘 안다는 망우리에 있는 동부제일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동부제일병원에 도착하며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툭툭툭 했어요. 우리가 복대, 가슴에 대는 갈비 부러지는 걸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폐를 찔릴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서 모여서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나가죠. 의사로서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갈비뼈가 5대 부서져
버걱버걱한다는 환자를 압박붕대를 감고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면 폐를 찌르기를 작정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동부제일병원으로 간 이유는 부서진 갈비뼈는 안중에도 없고 머리의 정밀조사를 위해 CT 촬영을 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화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갑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응급실에서 응급실 선생님 있지만은 참 미안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응급실이 밤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저희가 컴퓨터실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간호사 말로는 병원에서는 처치한 게 없고 환자가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각종 욕설과 소리만 지르고 갔다고 합니다. 처치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남의 환자를 데려다 23시부터 01시 10분까지 처치한 것도 없이 끌고 다니며 고통만 주다가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을 하였고 역시 폐가 찔려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망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역시 경찰서 사고 실황조사서에 예측 기록한 대로 동부제일병원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랜저 어머니 최순자가 사라진 20분 동안 살인행위를 하고 병원으로 인계한 후 경찰서로 달려가 교통사고 담당 환경자에게 엑셀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담당 경찰은 말 그대로 믿고 사망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망하기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병원에서는 빨리 사망하지를 않자 시간을 더 끌기 위하여 CT 촬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망우리에 있는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을 하였고 원장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은 사망을 감독하기 위하여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가 있었기에 그랜저 어머니와 담당 경찰은 처음 만난 시간과 장소를 필사적으로 숨기다 5년 뒤에 실토한 것입니다. 다음은 알코올 0.21로 만든 내용입니다. 첫째, 유족은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운전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회사 대표 내조자로서 회사 관리를 맡고 있었고 직원들과도 술을 전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1시간 반 전에도 저와 중요한 대화도 나눴었고 음주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둘째, 직원 2명이 함께 이동을 하였는데 0.21 정도라면 직원 중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119 구조대, 병원, 간호사 그 누구도 술 냄새를 맡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넷째,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10에 80. 과연 음주 상태일까요? 다섯째, 알코올 0.21 상태로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둘이 시내를 약 30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조작으로 미뤄보면 역시 이것도 조작인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이 엑셀 운전자가 살아있을 시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접수대장에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망사고이면 구속을 하여야 하나 실제는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을 기다리는 동안 그랜저 운전자를 임시로 엑셀에 탑승했던 환자로 바꿔놓고 실제 운전자는 차주로 기록한 후 급하게 피해자로 조작하여 영원히 구속을 면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랜저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엑셀이 중앙선을 넘어 3차로까지 들어갔다가 역주행으로 나오며 받았다고 조작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 일주일 만에 현장을 아스콘으로 덧씌워 증거를 인멸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찰은 조작한 도면으로 도로안전협회 경기 지도를 내세워 국가수 감정을 무색해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엑셀 측 12명의 목격자 증인을 가짜 증인 1명으로 덮은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그랜저 어머니는 11시 26분에 경찰서에서 만나고도
그랜저 어머니는 한시에 사고를 알게 되어 병원에서 경찰을 처음 만났다고 숨기다 경찰이 5년 뒤에 법정에서 실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방이 묘한 20분입니다. 첫째, 119는 엑셀 탑승자 3명 중 운전자는 호흡 맥박 정상이라 우선 조수석과 뒷좌석 환자부터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 운전석 환자는 공간은 충분하나 2차 부상의 안전을 위하여 핸들을 자르고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양호함을 말하는 반면에 동부 미금 의원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머리 쪽에 그때 일단 타이어 잡도가 이렇게 쫙 있었고 강한 충격에서 왼쪽에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던 분들 타이어마가 이렇게 있다니 확 잡아채면서 갑자기 엄청난 충격량을 갖고 때는 갈비뼈가 왕창 나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사고. 여기가 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물려 찍지는 말고 일단 밖에 전면에 있는 그 머리나 여기 중요한 부위니까 그걸 찍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막 이렇게 뒤척뒤척 했어요. 우리가 복대 가슴에 대는 갈비 부러지는 걸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폐를 찔릴 수 있으니까. 왼쪽 갈비뼈가 5대 부러져 버벅버벅 했다고 합니다. 왼쪽 머리에 타이어 자국이 쫙 있다고 합니다. 왼쪽 무릎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 눈꺼풀 손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2.5km 떨어진 미금 의원으로 누가 연락을 했을까입니다. 119는 22시 55분에 연락을 받고 2분 만인 22시 57분에 도착을 하여 구조를 했습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의원 앰뷸런스는 2분 거리에 있는 119와 동시에 도착하여 119가 구조한 환자를 싣고 갔습니다. 따라서 의원에 연락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봅니다. 첫째, 뇌과차에 연락한 22시 54분보다 동시이거나 전이므로 사고를 제일 먼저 접한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둘째, 본인들이 가해자로 직감하고 아는 병원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셋째, 그랜저 운전자 김모 씨는 사고 직전 어머니와 통화 중 사고 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넷째, 그랜저 김모 씨 어머니도 사고 현장 조치 전에 사진을 20장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사진을 한 20장 찍어놨는데 이 사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보고 가볼 때 다 가봤어요. 다섯째, 환자를 실어 간 의원이 그랜저 집 근처입니다. 여섯째, 그랜저 어머니가 병원 근처인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과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1분 차이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합세한 근거가 있습니다. 유족이 처음 관할 파출소를 갔을 때 그랜저 소지품을 가지러 온 사람이 그랜저 이모부와 외삼촌입니다. 병원 간호사도 옆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떤 남자분하고 계시니까 앰뷸런스 의사 때문에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의사도 거기 와 있던 분이라는 표현 속에 제3의 인물을 말합니다. 옆에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불구하고 거기 와 있던 분인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좀 와서 이거 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 바로 이제 경찰은 교통사고 접수 처리대장에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초동의 사고 상황 도면을 정직하게 그렸는데 경찰이 개입하며 차량이 바뀝니다. 차량 진행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불법 유턴차가 정상 진행 차량이 됩니다. 정상 진행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3차로까지 들어갔다 나오며 역주행으로 와서 받은 음주 0.21의 8연 치범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막가는 경찰 국과수도 무색해합니다. 12명의 목격자도 가짜 증인 1명을 못 이깁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현장을 아스콘으로 더 씌워 증거인멸을 합니다. 따라서 본 교통사고는
경찰과 결탁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 놓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람을 사망케 하고 알코올 0.21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매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해야 할 경찰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구경과 조언과 힘과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